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모의고사 푸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2회고요. 네, 수리 능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턴에 돌아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턴 정도에 돌아야 되는 그런 문제고, 일단은 요 표는 전혀 볼 필요 없고요. 덕의 자리는 올바르게 해석한 거 모두 고르세요 그랬잖아요. 가가 두 개, 나가 두 개, 나가 세 개네요. 그 다음에 라도 세 개예요. 그러면 나랑 라가 세 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이것부터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요. 네. 자, 방글라데시는 기초기능과 면접 점수가 높아서 총점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랬는데요. 방글라데시는 기초기능, 네, 기초기능이 여기네요. 기초기능과 네, 100점이에요. 면접 점수가 높대요. 76 거의 최고네요. 그죠? 네. 기초기능도 최고고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죠? 총점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214점보다 높은 게 있나요? 네, 없어요. 그거는 맞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그러면 중간값과 지금 평균값 개념이 있긴 한데요. 네. 아,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중간값은 뭐죠? 가운데 사람들의 값인 거고, 평균값은 실제 평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총점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중간값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평균값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둘 다가 어찌 보면 좀 걸려도요. 어차피 기초기능도 가장 높을 거고요. 그죠? 면접도 지금 보니까 면접이 높진 않아요. 얘보다 높진 않지만 총점 면에서는 확실히 높긴 하고요.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요 경우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값과 평균값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얘네들은 항상 최고점이에요. 네팔도 꽤나 높은데 네팔보다는 방글라데시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말은 여러분 맞는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요 라를 볼게요. 중간값과 평균값의 국가별 순위는 일치한다 그랬는데요. 중간값, 평균값, 국가별 순위.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많기 때문에 일단 나가 맞으면요, 여러분 나머지 세 개를 다 골라봐야 되거든요. 나랑 라가 맞으면 나머지 세 개를 다 골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될지 여러분 어차피 가나다라를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경우는 살짝 패스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꽤나 많은 부분들을 다 점검해야 돼요.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3등이 누군지 이런 식으로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틀린 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풀겠지만요. 그런 걸 준비할 바에는 차라리 좀 더 쉬운 것이 있겠지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넘기는 겁니다. 가랑 다로요. 미얀마는 평균값에서 전부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평균값에서 미얀마가 전부문 최하점인가만 보세요. 30.26인데 30.26보다 작은 거 없어요. 56.66인데 51.73보다는 크죠? 그러면 얘 틀린 말이네요. 네. 그죠? 가는 감사하게 빨리 없어졌고요. 다는요. 평균값에서 베트남은 체력 점수가 최상위인 반면에 베트남이 여러분 체력 점수가 최상인가요? 52.25가 최상인가요? 52점이 맞네요. 면접 점수가 최하위이다. 면접 점수가 57.19인데 여러분 얘만 봐도 면접 점수가 최하위는 아니잖아요. 최하위권이다 그랬네요. 최하위권이니까 최하위 쪽에 들어가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맞아요. 뒤에서 2등이에요. 최하위권 맞습니다. 이거는. 그쵸? 네. 그러니까 최하위다 그럼 틀렸는데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나랑 다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답이 그래서 4번. 그럼 요거를 봤으면 순서 맞춰가면서 힘들 거야. 하지만 보일 거야. 틀린 게 보이긴 하겠지만요. 조금 힘든 확률이 높아요. 그런 정도라면 과감하게 패스해서 나머지를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가 여러분 몇 개 없는 거는 요거에 대한 별로 개념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요. 보기가 조금 많아진다고 하면 굉장히 쓸모있는 법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특정 시점 서울시의 순 전출 인구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예요. 다음 표와 보기의 추가 설명을 근거로 할 때 빈칸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도시명을 순서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네. 그러면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여러분 요거거든요. 세종과 강원은 서울시로부터 유입된 연령별 인구의 합이 같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유입된 연령의 인구의 합이에요. 연령별 인구의 합.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인구의 합이요, 여러분 여기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가나 다라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유입된 게요. 여러분 보니까 가는 12가 유입됐고요. 나는 3이 유입됐고요. 그죠? 네, 다는요, 여러분 3이 유입됐고요. 라는 4가 유입됐어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연령된 인구의 합이 같습니다. 라 그랬잖아요. 서울시의 순 전출 인구고요. 네. 그럼 지금 여기 두 개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같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랑 다 중에 하나가 세종이랑 강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랑 다 중에 세종, 강원이 안 온 건 지워주면 되죠. 세종, 강원 이거 아닌 거고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얘랑 얘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네. 2번 보면요. 서울시로부터 제주, 강원, 충남으로 유입된 15에서 64세 인구의 합은 서울시로부터 인천으로 유입된 전 연령대 인구의 합의 절반이라 그랬는데 인천 볼게요. 인천이 여러분 어디 있죠? 없어요. 그러면 서울, 부산, 대구 여기가 인천일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요. 그죠? 인천으로 유입된 전 연령대 인구 합의 절반이라고 하네요. 제주, 강원, 충남이요. 제주, 강원, 충남. 제주만 있죠. 네. 강원은요, 없어요. 충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세종, 강원. 네. 그 다음에 충남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인천 없었어요. 지금 요거 4개가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여러분이 미지수가 많은데 제주는 일단 미지수가 아니에요. 제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15세부터 64세의 인구의 합 3이죠. 네. 그 다음엔요. 여기 가, 나, 다, 라 중에 하나가 인천이고 하나가 강원이고 하나가 충남이에요. 근데 강원, 충남은 아까 나다 중에 하나인 걸 알았어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면 강원하고 세종이 요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강원하고 세종이 요 중에 하나니까 뻔할 뻔짜 여기가 충남, 여기가 인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인천의 합의 절반입니다 했으니까 4의 절반은 2인데 여기만 해도 3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인천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가 무조건 인천에, 나와 다가 세종과 강원에, 그 다음에 강원이 여기 1명, 그죠? 네. 여기 충남이 2명, 합쳐주면 6명이거든요. 이 6명은 이 전체 합의 절반이냐? 요거잖아요. 맞잖아요. 성립하니까 답이 여기서 여러분 3번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골라가셔야 됐던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내 도시의 통근 인구 구성에 관한 현황을 나타낸 자료예요. 다음 자료를 보고 설명한 것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고요. 문제를 일단 보기 전에요. 보기부터 보면서 먼저 올라오시기 바래요. 이거 해석하고 내려가면 느려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쪽부터 보시면 각 지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많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해석할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봤더니 대구시에 살고 있으면서 통근하는 사람이 106만 4천 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대구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93만 4천 명이고 대구 밖으로 가는 사람이 13만 명이면서 비대구 지역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사람이 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지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대구 지역 통근 인원하고요. 유입 인원을 더해줘야, 그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대구에서. 그죠? 그러면요. 대구 지역에서는 934에 45를 더할 거니까요. 979 이렇게 나올 거예요. 97만 9천 명이 대구에서 일하고 있고요. 인천은요. 인천 지역에서 인천에서 아예 일하는 사람이 99만 3천에 17만 명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죠? 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인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고 높은 건 일단 인천일 거고요. 그 다음이 대구. 그 다음에 광주랑 대전에서 누가 더 많은지 정도 판단하면 되고요. 여기도 568에서 들어온 사람이 22밖에 안 되니까 59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591에서 유입이 43이니까 634 이렇게 나오니까요. 대전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여러분 맞는 순서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요. 대구시의 전체 통근자의 수는 106만 4천 명이다 그랬는데요. 대구시 전체 통근자래요. 그럼 여러분 대구시의 전체 통근자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통근자지만요. 그죠? 들어오는 사람도 여러분 대구로 들어오는 통근자 중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구로 출근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사람에다가 여기까지도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네.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111064에다가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4, 5까지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9 1000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나요? 네. 여기가 여러분 틀렸네요. 통군 인원의 유입 대비 유출의 비율은 광주가 가장 크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유입을 여러분 분모로 잡고 유출을 분자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요. 45분의 132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엄청나게 나가네요. 네. 인천은 그럼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이동이 많은 거라고 보면 되죠. 광주는요,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이 22에 나가는 사람이 71. 대전은요, 들어오는 사람이 43에 나가는 사람이 8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율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얘는 여러분 3점 몇몇몇인데요. 얘는 3은 택도 없어요. 얘도 3도 택도 없고요. 얘도 3이 택은 없진 않지만 3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크다라는 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3번은 맞는 말이죠. 그죠? 4번은요. 거주지와 근무지가 같은 인원은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많다 그랬는데요. 거주지랑 근무지가 같다는 거는 여기 읽으란 거죠. 934, 그죠? 993 이거 읽으란 소리예요. 568, 591 여기가 1등, 2등, 여기가 3등, 4등 이 순서 맞습니다. 그죠? 거주지와 근무지가 같은 인원 대비 유입인원의 비율은 인천, 대구, 대전, 대구, 광주 순으로 크다 그랬는데요. 보면 절대 안 되는 문제죠. 여러분 비율 구하라는 거니까요. 답을 이것도 역시 2번에서 벌써 끝이 나고 이 문제는 넘겼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5번 해석을 해드리면요. 자, 거주지와 근무지와 같은 인원 대비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네. 대비 유입 인원의 비율이에요. 유입 인원의 비율. 여기에 비교해서 유입 인원의 비율이니까요. 같은 인원은 93만 4천 명 중에요. 네. 그 중에 유입 인원의 비율이에요. 4만 5천 명. 요 비율이 크냐. 아니면, 네. 99만 3천 명 중에 170이 크냐. 요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광주는요. 56만 8천 분의 유입이었죠? 2만 2천이 크냐. 여기는 59만 1천 분의 43이 더 크냐. 요거 판단하는 소리예요. 분수비교법 같은 내용이 등장은 했지만요.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 나올 것 같나요? 그죠? 한 1000분의 170 정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993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17% 나오느냐 이건데 거의 2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느냐 요거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934분의 45면 45 정도로 만약에 지어줬다고 해줘도요. 여러분 대충 20분의 1 정도예요. 맞나요? 한 900으로 봤다 해도 20분의 1 정도예요. 그러면 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개념의 수죠. 그죠? 여기는요. 568분의 22면요. 뭐 이거 좀 넉넉 잡고 봤어도요. 여러분 500분의 20이라고 봤어도 500분의 20이라고 봤어도 여러분 4%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요. 600분의 한 40 정도로 봤어도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5분의 1이니까 한 6%, 7%그 사이 될 겁니다. 그런 어림 계산은 여러분 좀 빨라야 돼요. 대략적인 것만 구하면 되니까요. 얘를 500분의 20으로 봤다? 분모를 이렇게 깎아도 되나요? 더 커진 값이거든요. 일부러 많이 준 거예요. 내가 너 500으로 해줄게. 그렇게 했어도 지워지면 50분의 2, 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17%에 해당하는 얘한테는 덤빌 수조차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도 약 한 5% 정도 나올 거고. 근데 여기 순서를 굳이 비교하라 그러긴 했는데, 그럼 여기 좀 정확히 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그 다음 거는요. 네. 요 정도에서 그냥 여러분 끝을 내고요. 여기서의 정확한 비교법을 알려면 분수 비교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요 분수 비교법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거대한 차이를 아는 것들은 여러분 그냥 벌써 한 켠에 놔버리고요. 얘가 무조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냐 대구냐 요거 두 개가 비슷해서 한번 비교를 할 건데요. 그죠? 비슷할 건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568분의 22죠. 이렇게 934분의 45예요. 누가 더 큰가요? 비교하고 싶어요. 분자를 갖게 해주시면 분자를 갖게 해주면 되고요. 분모를 갖게 해주면 분모를 갖게 해주면 돼요. 그런 게 보이면요. 근데 여기는 2배 정도 했을 때가 딱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2배 정도 하면요. 여기 44고요. 여긴 2배 정도 하면 1136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쪽이 분모가 훨씬 크고 분자는 오히려 더 작아요. 분모가 큰데 분자도 작아요. 볼 거 없이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이 더 큰 거니까 지금 누가 더 크냐면 대구가 광주네요. 여기가. 네. 광주보다는 더 큰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비율 자체가 비슷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대구 쪽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비교해 볼 거예요. 얘랑 또 왜 비교가 쉽냐면요. 분모는 훨씬 작은데 분자는 비슷해요.
그죠? 그럼 비교할 건덕지도 없이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200개 안 크지만 분모는 막 300 몇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대충 해봐줘도 알아요. 얘는 6.7 막 넘어갈 거고요. 얘는 한 5%도 안 되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다. 여기가 그냥 1등, 2등, 3등, 4등 이런 순서인 거죠. 그래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순입니다.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알겠나요? 아무튼 여러분 문제 풀 때 조금 어림산이 많이 나와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보시고 정밀산이 필요할 땐 정밀산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비교법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몇 개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3분의 2랑 5분의 4랑 누가 더 커요? 이건 쉬워요. 0.6666과 0.8이거든요. 누가 더 클 것 같나요? 요 차이를 보는 거예요. 차가 2죠. 여기 차이를 보는 거예요. 2죠. 그러면 얘를 잠깐 없어져 하는 거예요. 너 잠깐 비켜봐. 이 늘어난 양과 얘를 비교할래 하는 겁니다.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얘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수비교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기 때문에 뭐 설명 드릴 것도 없고 어차피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는 내용들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3분의 2랑 똑같은 녀석이 누구죠?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커진 수가 3이고 여기에 커진 수가 2라면 얘는 6분의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랑 둘이 똑같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얘를 그래서 이 커진 수의 비율로 보자면 3분의 1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교했을 때 같으니까 얘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한 칸 더 늘었어요. 이렇게 3분의 3. 그럼 여기는 5가 되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양은 3분의 3이 되고요. 그러면 늘어난 양이 기존에 있던 3분의 2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학적 이론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요 방법. 늘어난 양과 늘어난 양분의 늘어난 양으로 얘를 비교하자. 했을 때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얘가 더 큰 거고요. 얘가 더 작아. 그러면 얘가 더 큰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분수비교법의 핵심이에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커다란 고무보트에 공기를 채우는데 사람이 입으로 불어넣으면 3시간이 걸리고요. 기구 사용하면 2시간이 걸려요. 별 차이 안 나네요. 사람과 기구가 동시에 공기를 채운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공기를 채우는데 나오는 시간이 한 3하고 2니까 최소 공배수를 6이라고 잡아봐요. 그러면 어떤 6개라고 할까요? 그냥. 네. 고무보트가 6개로 나눠져 있어요. 6개로 나눠져 있는데 3개 인간이요. 사람이 불면 3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1시간에 2개씩을 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구가 불면요. 1시간에 3개를 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2개가 같이 분다고 합니다. 그럼 5개의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럼 6개를 5개로 부세요 했기 때문에 1.2시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답에서는 굉장히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죠. 답이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진호는 수학시험을 3회에 걸쳐서 본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받은 점수는 각각 달랐대요. 자, 2회는 1회보다 10점이 많았고요. 3회는 2회보다 4점이 적었고 2회와 3회를 합한 점수는 162점이었다 그랬네요. 진호가 3회에서 받은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랬어요. 자, 3회가 여러분 미지수네요. 3회가 미지수인데요. 2회는 2회랑 3회를 합친 게 162래요. 그러면 여기서 뭘 더해야 162가 나오냐 이건데 당연히 162 빼기 x겠죠. 네, 그럼 요게 2회, 요게 3회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은요, 3회는 2회보다 4점이 적었대요. 그럼 여기보다 4점이 적었다니까 얘를 다른 말로 쓰면 여러분 얘가 x 플러스 4점이란 소리죠? 이렇게. 맞나요? 3회는 이전보다 4점이 적었대요. 그러면 얘가 4점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62 빼기 x라는 거는 x 더하기 4랑 같네요. 이렇게 보여도 되고요. 그래서 2x는 4가 넘어가면 158이죠. 이렇게. 그래서 양면 나눠주면 x는 79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3회 점수는 여러분 벌써 79네요. 굳이 뭐 2회, 1회를 알 필요도 없긴 하지만요. 2회는 1회보다 10점이 많았고, 그죠? 네. 2회는 1회보다 10점이 많다고 했으니까 뭐 79에 83점이 여기니까요. 1회가 10점이 많다. 73점 이렇게 나오긴 했겠네요. 별 의미가 없어요. 얘 때문에 그냥 벌써 해결이 다 끝나버려서. 79점이죠, 여기가. 끝. 네. 79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요. 자, 다음 문제요. L사는 어떤 상품에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신제품 출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10% 할인해서 판매를 했대요.
할인된 가격이 129,6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129,600원이 나오게 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정가가 있어요. 정가라는 거는 여러분 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한 겁니다. 실제로 1.2라는 개념이 나오죠. 1.2의 원가입니다. 이게 원가에다 1.2를 곱하면 정가가 될 거고요. 이 정가에다가 몇 퍼센트를 할인했냐면 10%를 할인했대요. 그럼 0.9를 곱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129,600원이래. 그러면 원래 원가인 A는 얼마니?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얘는요 10분의 9고요. 얘는요 5분의 6인가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약분이 돼줄 거예요. 귀찮나요 이거? 1.08로 그냥 나눠버릴까요? 별 생각이 다 나오네요. 네. 5랑 3이죠. 그러면 25분의 27이라는 개념이고요. 여기를 27과 25로 이렇게 거꾸로 나눠도 되네요. 이게 더 귀찮아요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해보니까요. 더 귀찮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계산하게 하냐면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해보죠. 그러면 1.08A예요. 그것이 129,600원이네요. 그러면 뭘로만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 1.08로 나눠만 주면 되죠. 네. 129,600원을 1.08로 나누면 돼. 이렇게 해주시고요. 수점 두 자리 더 가주시고 여기에 108 나머지가 216이니까 곧바로 2로 끝나는 문제죠. 12만 원이었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12만 원이었어요. 라는 문제죠. 답이 그래서 2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서 또 해석해 볼게요. 자, 20명이 다니는 어떤 회사의 올해 나이, 사원의 평균 나이는 42살이에요. 내년에는 이중 56세 직원 1명이 정년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42살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모르죠? 20명이네요. 20명 곱하기 네 42를 하면요. 840세죠. 이게 여러분 뭘까요? 지금 20명 다니는 회사의 전체 나이의 합이에요. 맞나요? 그랬을 때 20으로 나눠야 4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체 840세였는데 그 중에 내년에는 이 중에 56세 직원 1명이 퇴임하고요. 연말에 26세의 직원 1명이 새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요.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그런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올해 끝났을 때 올해 직원 56세 1명이 정년 퇴임하고 새로 26세짜리가 1명 들어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내년 사원들의 평균 나이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840살에서요. 당연히 그러면 56살은 60세는 나가시고 26살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56이 나가고 26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나이는 여러분 30살이 더 뭐라 될까요? 어우, 줄어들었죠. 네. 나간 게 더 크니까요. 30세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언제죠? 올해 말의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살씩을 어떻게 되죠? 한 살씩을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살을 더 먹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다가 전부 다 한 살씩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돼요. 그래서 얘를 전체 회사원인 20명으로 나눠야 평균 나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요. 800 몇인가요? 830인가요? 네, 830을 20으로 나누니까 41.5세 이렇게 나오겠죠. 네.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 다음 문제요. 다음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일단 내비두고요. 첫 번째부터 보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건수가 여러분 얘예요. 얘. 점차 감소하다가 벌써 틀린 말 나왔죠, 여러분. 땡. 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 및 발음 힘들어요. 네.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냥 한글말로 읽어야 되겠어요. 네. 피해 신고 건수 및 금액이 가장 많았던 해와 그랬어요. 금액이 가장 컸대요, 여러분. 금액이 가장 많은 해와 가장 적었던 해는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앞에 거는 이거고요. 뒤에 거는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피해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 금액이 가장 적었던 해, 그 두 개가 같다 이거예요. 자, 건수가 제일 많았던 해는 언제죠? 여러분 여기죠. 금액이 가장 적었던 해는요. 네. 가장 적었던 해. 금액이 가장 적었던 해는 여러분 여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와 금액이 가장 작았던 해는 서로 같다 그랬는데 서로 틀렸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은요. 2007에서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금액은 평균은 7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7년부터 11년까지 여기에 평균이 지금 700이 못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700 정도를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본다면요. 요게 못 되냐 요거예요. 그림상으로 여러분 보면 참 좋겠는데 과한 부분이 얼마죠? 409고요. 여기 과한 부분은 177이에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증가, 과한 부분만 586이고요. 부족한 부분은요. 700에서 부족한 부분 266이고요. 얘는요. 79고요. 얘는요. 146이에요. 이걸 다 더해버리면요. 345에다가요. 146이니까 49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491, 능가한 부분, 초과한 부분은 58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빼버리면요. 이건 더하기고 이건 빼기일 거 아니에요. 계산해 주시면 95만큼이 어찌 보면 더 더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00억 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고요. 전년 대비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의 증가율은 50% 이상이다 그랬는데요. 2011년이죠. 2011년에 피해 신고 건수 여기죠. 요거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8244와 5455를 증감률을 구하세요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알려드릴 말 또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증감률 계산할 때요. 이 식을 써요, 여러분은. 여기분의 여기를 구하래. 그러면 5455분의 8244 빼기 5455 곱하기 100을 하면 증감률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증가율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어차피 계산할 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로 계산이 되나요? 4자리만 돼도 가로 계산이 힘들어요. 5자리, 6자리 되면 더 힘들 거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244에서 내가 5455를 빼야지라고 판단을 했으면요, 여러분. 이 식을 적지 말고요. 어차피 증가율 계산해야 되네, 증감률 계산해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라고 판단하시고 세로 계산하시고 적을 때요, 여러분. 어디다 적냐면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어요. 옆에다가. 그래 놓고요. 나누기도 여기다 나눠주세요. 왜냐면 5455로 나눌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두 개를 빼세요. 뺐을 때 3이 아니라 2가 나올 거고요. 8이 아니라 7이 나올 거고요. 9가 아니라 8이 나오고 9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2789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 어차피 곱하기 100이 들어갈 거니까 곱하기 100도 여기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눌 겁니다. 5455로 나눌 건데요. 5455로 나누면요. 몇이 나오나요? 한 5 나오나요? 5, 5, 25, 2, 5, 25, 27, 5, 4, 20, 5, 25, 27 이렇게 나옵니다. 딱 나오죠, 여러분. 괜찮아요. 50%보단 조금 높아요. 맞죠? 이렇게만 봐도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이 증감률 계산할 때도 여러분 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아까처럼 계산하면요. 결국은 이식 한 번 더 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식 한 번 더 쓰려고 지금 이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쓸 때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사람 많아요. 5455분의 그래 8244에서 5455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하면 증감률이 나오지. 그러면 계산해야겠구나. 8244에서 5545를 빼고요. 제가 막 개판으로 쓰고 있는 게 실제로 여러분 쓰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뺐을 때 했을 때 2789네. 그럼 2789 그래요. 좋아. 5455로 2789를 나눠보자. 2789에 100배 하래지 00 해주고 이제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요 과정들이 요게 굉장히 쓸모없는 시간들이란 소리예요. 한 번 쓴 거 시간 쓸모없고요. 계산한 거 적은 것도 또 쓸모없고 다시 적어야 되니까 또 쓸모없어요. 그걸 한꺼번에 표현하는 식이요. 여기서 어차피 이걸 빼야 돼. 증감률식을 아예 그 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서 이걸 빼고 어디다 나눌까? 여기다 나눠야 되네? 그럼 그 옆에다가 느낌표래요. 나눗셈 표시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8244로 나눠야 되면 위에다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계산하셔야지 여러분 그나마 몇 초도 더 짧아지는 겁니다. 빨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50% 이상이다? 실제로 50%는 여러분 너무 쉽죠. 이 차이만 봤을 때 차이가 2789다? 그러면 여기에 2배 한 게 545가 되나?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배 했을 때 여러분 5578 나오나요? 네. 545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50% 이상이 맞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냥 어림산 하셔도 되긴 했고요. 하지만 진짜로 증감률 구하는 과정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5번은요.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금액은 2007년에 비해 약 2.3배가 증가하였다 그랬네요. 2011년에 이 금액은요. 2007년보다 2.3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면 434에다가 여러분 빨리 2.3을 곱해보세요. 2, 1, 0인가요? 네. 3, 4, 12, 1을 하고 3, 3은 9, 0, 3, 4, 12, 그 다음에 8, 6, 8 나올 겁니다. 그러면 9, 8, 8, 2 이렇게 나오죠? 소점이 한 단 찍힐 거고요. 그러면
2.3배 정도인가요? 1109가요?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틀린 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